이게 바로 성교육에 성공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들어요. 의학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삭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뼈가 삭진 않아요. 근데 자기만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적당하면 좋잖아요. 게임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중독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란물을 보고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절력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원할 때 자유를 할 때 사정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부드러운 질 속에 들어갈 때 느끼지 못한다거나 빨리 사정해버립니다. 저한테 예전에 상담받았던 중3 남학생이 있는데 진짜 거의 뭐 1테라가 있어요. 음란물 1테라 아동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뭐 장르별로. 근데 얘가 맨날 그거 보고 자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예민해진 나머지 바지를 이제 하려고 벗고 있는데 보고 있는 중에 손도 안 되는데 사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연습. 진정한 고수는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는 훈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점차 몸으로 익히셔야 여자든 남자든 실제 때 잘할 수 있다. 요즘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워낙 연애도 안 하고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연락을 받습니다. 미리미리 보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자. 건강하게 자유하자. 자유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요것들,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받는 사례가 있어요. 우린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미리 준비하죠.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자, 수능 봅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죠. 제 교육을 받았던 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은 딸이 초경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의 방법대로 좀 존중하는 선물을 한번 줘보셔라. 이 아버님이 오버한 게 아니라 저 진짜 멋있었던 게 딸을 위해서 꽃을 사고 편지를 쓴 거예요. 곧 월경을 하겠구나. 축하해. 근데 아플 수도 있겠고 피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괜찮아.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굉장히 딸이 감동받았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양육자가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중요한 게 월경대를 무작정 치우지 말라. 우리 보통 생리대란 말보다는 월경이란 말이 맞습니다. 월경대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인류의 반이 하고 있죠. 특히 아버님이나 아드님분도 아셔야 돼요.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특히 초경을 하기 전에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처음에 초경했을 때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죽는 줄 알았대요. 나 이제 죽는구나. 실제로 강의 나갔을 때 어떤 학생이 유서 쓰는 학생도 봤어요. 유서를 쓰는 학생도 봤어요. 그만큼 너무 교육의 부재 때문이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월경 두렵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꼭 남성분들도 저는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것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국 대화를 잘한다는 건 성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노력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 제가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하고 1대1 대화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더라도 10분, 15분이라도 항상 저하고 대화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대화들이 누적되는 거죠. 복리처럼. 근데 갑자기 아무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한번 자유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다 도망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먼저 하시고 관계 형성을 하세요. 그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끊지 마시고. 세 번째, 이 아이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관심사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야, 너 중2병이지? 최악의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는 짜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병으로 치부한다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거든요. 중2병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하고 소통한 것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게 저는 핵심이 뭐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사에 갖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제발 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뜸 자유했냐?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생뚱맞죠. 일상적인 대화가 잘 돼야 바로 자녀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은요, 좀 민감한 주제죠.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먼저 아이하고 친하게 관계 형성을 먼저 한 상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참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저한테 양육자 교육을 받은 분들은요, 바로 대뜸 물어보지 않아요. 돌직구처럼. 변화구를 통해서 아이의 일상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슨 일 있었어? 좋아하는 사람은 있니? 연애하는 친구는 있어? 이렇게요. 그렇게 먼저 관계 형성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그래야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서요. 근데 질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통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들, 엄마가 오늘 성교육 받아봤는데 남자들은 자위나 이런 몽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대. 혹시 그거 학교에서 교육 받아본 적은 있어? 이건 어때요? 그냥 대놓고 하냐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 그럼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대답할 시간까지 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아기는 어떻게 생겨라고 물어봤을 때 역질문하라고 했죠.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단 뭐다? 통제하거나 판단은 그물!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태도하고 연결되죠. 걱정과 불안하지 마세요. 긍정과 칭찬입니다. 세상 어떤 아이도요, 부모가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어때요? 더 하고 싶잖아요. 이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교육하기 전에 내 태도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걱정해 하세요. 많이. 요즘 혹시나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될까봐 조심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요.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서건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너가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관련된 문제가 생기잖아? 엄마가 너의 든든한 조력자, 지지자가 되어줄게. 엄마 무조건 네 편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해. 엄마 네 편이야. 결론은 뭐다? 제발 팀킬 하지 마시고요. 팀플레이 합시다. 그래야 아이들과 양육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교육에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저요, 양육자님들. 국영수 공부시킬 때 학원 볼 때 고민 안 하시죠? 그냥 바로 하시죠. 근데 이렇게 성교육은 고민 안 하시나요? 왜 항상 문제가 터지면 오십니까? 저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험 문제 한 개랑 성 문제 하나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성 문제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경우에 그 낙인 효과가 찍히면요, 심지어 전학 가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하필 왜 이제야 강사님은 알았을까? 좀만 더 일찍 알게 되었으면 제가 아이한테 좀 더 제대로 된 성교육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꼭 들어야 된다고. 어머님들은 관심이 많은데 특히 아버님들이 관심이 너무 없으세요. 95% 이상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아버님들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얼마나 많은 지금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셨어요? 양육자님들?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교육하고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선생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었어요. 정말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건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터져요. 언제든요, 우리 아이가요,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성폭력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자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잊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하시고요. 모르시면 기관을 찾아가든 저희 자주스쿨 연락을 주시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런 좋은 채널에 초청받아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상위 5%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교육과 자녀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의 민족 채널에 요청을 받았을 때 책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렇게 질문지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채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육의 민족 제뿐만이 아니라 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상을 보시고요. 꼭 가치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교육은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성교육 무엇보다, 국영수보다 이 성교육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발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이라는,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도요, 최고의 선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성교육이 당연해지고 1인 1성교육이 보급될 때까지 저와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이 힘껏 뛰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고민되거나 힘든 게 있으면요, 저희 자주스쿨 무료로도 상담해 드리니까 연락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전문가가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깜찍하고 상쾌하게 성교육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교육 전문가 이석원이었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